1번의 답이 OXX, 2번의 답은 02번의 답은 멘틀 대류 화산 활동 다 지각 변동을 사려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로 연결돼야 되겠지. 기상 현상은 태양 에너지인데 밀물 썰물은 조력 에너지인데 근데 밀물 썰물 생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바닷물의 이동이 있을 거니까 표층 해류 발생이 조력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표층 해류 발생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명백하게 그 근원에 따지면 애초에 용어 자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물론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이 없진 않아. 있긴 있어. 있는데 그렇게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은 용어 자체를 조류라고 표현을 한다고. 조류. 왼쪽에 있는 저 해류라는 단어 자체는 무조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냐. 이거는 무조건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애를 한정지어서 나타내는 표현이야. 바람이니까 근원이 어디야 그러면? 태양 맞지? (3번에) X, X, O. 자, 4번 아까 누가 중간에 물어보셨지만 동그라미 기억니은입니다. 왜 기억니은이죠? 앞에서 직접적으로 들으신 내용은 물이 증발하는 경우에, 즉 액체 상태의 물이 뭐로 바뀌는 경우에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흡수였는데 근데 물질의 상태가 점점 더 프리해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수록 그 물은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액체보다 덜 자유로운 상태가 뭐야? 고체죠. 그래서 고체에서 조금 더 자유를 얻어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과정도 증발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야! 증발이 에너지 흡수를 했고 그래서 저 증발이라는 단어랑 약간 반대되는 단어, 대비되는 단어가 응결이라 했으니까 응결은 흡수 사례가 아니고 방출 사례라고 해야 되겠지. 재밌죠? 05번 OOOX 총 탄소량도 총 물의 양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다. 06번은 뭐 물어보실 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반대로 쫙쫙쫙쫙 이어주시면 돼요. 잠깐만. 있는 소소한 단원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그 괜찮게 볼 수 있는 소소한 단원 중에 한 개가 제가 느끼기에는 10페이지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 이름 한 사람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 페이지에서 메인이 되는 이론을 개발하신,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을 개발하신 과학자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주론에서 마냥 과학자들 여러 명 우르르 쏟아지진 않는데 여기선 딱 한 명만 알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너 아냐? 모르지? 그러니까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 과학자 이름 너 알아?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니까 제 본명 먼저 적고 이 이름이랑 발음이 비슷한 과학자의 이름 베게너 뭐 비슷하죠? 베게너라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 뭐 어차피 니네 시간 별로 지금 생산성 있게 쓰고 있지 않으실 거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유튜버 한 분 계시는데 베그나라는 유튜버 노래하는 베그나라고 하는데 왜 닉네임이 저렇게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튼 저랑 1도 관련 없으신 분이고요. 여성분 나오십니다. 여성분.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하신 판구조론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어떤 이론이 한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각변동이라는 거는 화산이라는 현상과 지진이라는 현상과 조산운동이라는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조산운동 단어에 딱 생긴 것만 봐도 생김새만 봐도 느낌이 와야 된다. 저거는 어떤 작용이겠다. 지각이 서로 갖다 박으면서 뭐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산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겠다. 표현하고 있겠다. 산이죠. 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산운동이라고 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텍스트에서 시험 출제 요소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거 화산 분출물의 사례들 뭐랑 뭐가 있다. 가스라는 거랑 쇠설물이라는 거랑 용암이라는 게 있다. 출제 요소 두 번째, 지진의 구분. 세상에 터지는 지진의 종류는 참으로 많고도 많지만 그 많은 지진들을 크게 보면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 3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 천발, 중발, 신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 그럼 천발이 뭐고 중발이 뭐고 신발이 뭐냐를 구분을 해봐야 될 건데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지식이 10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진원이라는 개념과 진앙이라는 개념 먼저 알고 가실게요. 진원이라는 건 일단 뭐야? 이렇게 땅과 땅이 갈라져 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의 어느 위치에서 두 땅이 쾅하고 부딪혀 혹은 마찰을 일으켜 그 사이에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소스가 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앙이라는 건 뭐냐? 진앙이라는 거는 너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자면 진원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지표면을 향해서 끌어올린 수선의 발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네. 왜 뒤에 왜 보는데? 에어컨 너무 직방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요. 춥나? 아니 그 바람 좀만 어떻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중에 다시 킬게요. 천자가 얕을 천이라는 한자고 심자가 깊을 심이라는 한자다.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의 개념은 바로 느낌이 와야 된다. 얕은 지진이 천발 지진, 깊은 지진이 신발 지진, 중간 애매한 지점이 중발 지진이고 거리 기준이 지표면에서부터 70km 이내 범위에서 터지는 걸 천발 지진, 300km보다 더 아래 아주 깊숙한 영역에서 터지는 걸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에 여백이 많으니까 이 두 개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진 자체의 위력, 지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전체 방출값을 비교하면은 중발은 뭐 볼 거 없고 천발이 더 크다고 생각해? 신발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 깊이 터지는 지진이 더 셀까? 얕게 터지는 지진이 더 셀까? 그쵸. 깊은 데서 터지는 게 아무래도 뉘앙스가 더 강하다, 세다, 위력이 크다라는 이 뉘앙스에 딱 부합을 합니다. 근데 옆에 달아놓은 거는 뭐야? 피해 규모를 달아놨지. 지진이 마냥 크다고만 해서 피해 규모도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피해 규모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작다와 크다의 구분은 절대로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야. 그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렇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천발과 신발 중에서 누가 더 피해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다. 천발이 오히려 위력은 작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는 더 크다. 왜 그럴까? 야, 진원이 얕은 데야. 진원이 비교적 얕은 땅에서 생겼다고.
지진이 비교적 지표면에서 가깝다고. 지진의 위치가 비교적 가깝다고. 비교적 가까우니까 인간이 어디 살고 있어? 지표면에 살고 있으니까 천발지진이 이쯤에서 터지고 신발지진이 저쯤에서 터지면 당연히 가깝네. 더 많은 충격파가 우리한테 전달되겠네. 그래서 천발지진의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보셔도 된다. 저 세계 지도를 쫙 펼쳐서 보실 때 이 화산이 잘 터지는 지역 그리고 지진이 잘 터지는 지역을 두 개를 묶어서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통합과학에서는 변동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 이제부터는 다 사회도 의무응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도와 친해지실 필요가, 지도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깨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당장은 너희한테 모든 판의 위치와 모든 판의 지명을 다 외우라고 요구는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세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자리 어느 자리 어느 자리.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지진대와 이번은 뒤에서 해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나서 다시 봐야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돼.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는 것과 그래서 지금 당장 지명을 알아야 되는 거는 환태평양 화산대랑 어디랑?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쪽. 전 세계에서 지진 제일 많이 터지는 나라가 어디게요? 오, 웬일로? 네, 일본이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이 터지게요? 저번에 얘기했지. 세계고 그래서 걔가 좀 더 큰 스케일로 보면 어디에 속해 있어서 환태평양 지진대에 정확히 끼어 있어서 그래요. 물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일본만 말고도 많긴 한데 세계가 끼어 있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 정말 드물거든. 그래서 굉장히 지진에 관련해서는 골이 터지는 나라고 그 환태평양 화산대의 별칭을 불의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3번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 히말라야 알프스 화산대 지진대가 이것도 약간 기초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알프스라는 산맥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스웨덴이라고 대답을 하시던데 스웨덴 아닙니다. 비슷한 나라 다른 거 스위스고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거죠. 알프스는 유럽에 있고 히말라야 어디에 있어? 히말라야가 유럽에 어떤 뭔 큰일 날 소리야 뭐? 인도에 있죠. 인도 네팔의 국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뭐 사회 같은 느낌이거든. 통합사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땅의 구성, 지권의 구성이라는 걸 조금 더 물질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번 자세하게 쪼개서 볼 건데 먼저 덱들이 직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 했다는 거죠.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0번의 그림, 10쪽의 아래 그림은 11쪽으로 넘어가셔서 요런 두부 같은 이미지, 두부와 비슷한 이미지가 딱 나와 있을 때 먼저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지각의 종류가 세상에는 몇 종류가 있네? 2종류가 있네라는 구분 먼저 해주셔야 되고 혹시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습니까? 대륙 지각의 주성분이 어떤 함석이고 해양 지각의 주성분이 어떤 함석이냐?
그거는 지각 전체가 감람암이라는 거고 그거 말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암석의 이름. 무슨 화강암 무슨 현무암 있었잖아. 그거 안 했나? 했나? 했어. 화강암, 해양 지각이 현무암. 했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를 보면 외웠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혹시 줄임말도 가르쳐 줬어요? 뭐 오글거리지만 어쩔 수 없는 그냥 초성만 쭉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 해연 뭐 내가 웬만하면 줄임말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용을 쓰는데 정말 괜찮은 줄임말이 나오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 반면에 진짜 답도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좀 아쉬운 게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좀 돌의 종류 더 딥하게 하다 보면 나오는 돌 중에 뭐가 있냐면 유문암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유문암. 만약에 해양 지각의 주성분이 유문암이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줄임말이 말이 되죠. 대화해유 이렇게 되니까 야 근데 그것만큼 아쉽지만 현실은 대화해현이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반응들을 쭉 봐서는 일단 유치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기억에는 잘 남으니까 대륙지각 화강암, 해양지각 현무암.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면 제가 직권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아마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두께가 누가 더 두껍고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두께가 두꺼운 건 뭐로 이어지고 부피가 더 크다로 이어지고 부피가 어디가 더 크기 때문에 부피가 대륙 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피에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밀도라는 값은 누가 더 커야 된다? 해양 쪽이 더 커야 된다. 자, 저번에 했던 사실보다 저번에 전달했던 이 밀도 차이보다 오늘 전달하는 한 번 더 전달하는 밀도 차이 해양판이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는 거 지금은 뭐 전혀 체감을 못하겠지만 오늘 후반부에 전개될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저거다. 해양판이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뭐하다? 크다! 보이지? 밀도가 크다는 건 단단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단단하다는 얘기야? 해양이 단단하다는 얘기야? 대륙이 단단하다는 얘기야? 아니지. 밀도가 큰 게 다 더 단단한 거니까 해양 지각이 무조건 더 단단하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에 비해 더 단단하다는 그 사실이 뒤에 후반부의 내용을 굉장히 다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 무슨 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그죠? 무슨 면? 모호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면 모호면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대륙 지각이 35km 내외, 해양 지각이 5km 내외.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저렇게 좀 지각과 멘틀의 구분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물리적으로 세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멘틀 자체를 뭐랑 뭘로 지금부터 구분을 할 예정인 것이다. 멘틀 자체를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일단 오늘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상부 멘틀, 하부 멘틀로 구분하겠다. 근데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그림은 전부 상부 멘틀만 그려놓은 거야. 상부 멘틀만. 암석권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디랑 어디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인데 지각과 상부 멘트 중에서도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부르는 개념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고
킬로미터로 따지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 범위를 암석권이라고 한다고 이 그림이 지금 갖춰주고 있어. 지하 100km까지 범위를 암석권으로 보는데 그 아래 상부멘트 중에 암석권에 합류하지 아니한, 암석권에 합류하지 못한 나머지 잉여 상부멘트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연약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연약권의 범위는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 사이? 100에서 400km 사이. 통합과학이라는 이 후진 과목에 그나마의 최소한의 재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구조화라 그랬잖아. 현상과 원동력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여기 말하고 있는 저 멘트 대류가 니네가 앞서서 빌드업 단계에서 들어오셨던 그거의 원동력이야. 얘도 결국 누군가의 원동력인데 이 원동력이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현상,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지각 변동이다. 비극적이게도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과학 교사분들은 지구과학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물리화학으로 내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히 어려운데 공부 안 하면 틀리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뭐가 있냐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생지가 결과적으로 남는 거거든. 생지가 그래서 남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는 당연한 거고, 뭐 시험 범위가 이번에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학교들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범위로 나올 학교들은 아마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뒤쪽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경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경계. 근데 경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 가지고 약간의 부연 설명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갈게. 일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은 암석권에서 다 일어난다, 아니면 연약권에서 다 일어난다. 나와있잖아. 어디서 일어난대? 암석권에서 일어난대. 왜 암석권에서 일어난대?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가 쌓이다가 한 번에 팡 하고 터지는 거니까. 단단한 강체, 물리적으로 강체로 분류할 수 있는 매우 단단한 물질에 계속해서 힘이 누적되다가 그 힘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버티는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 강체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그걸 지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연약권은 지금 얘기했잖아. 연약권은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강체가 맞다, 아니다? 강체가 아니죠. 녹아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부분 용융이 된 젤리 상태니까 절대로 강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하나 더! 화산대와 지진대가 합쳐서 변동대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화산대와 지진대는 일종의 부분집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고? 어디가 어디에 포함될 것 같아? 조창범! 화산대, 지진대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할 것 같아? 화산대가 지진대에 포함될 것 같아? 지진대가 화산대에 포함될 것 같아? 화산대가 지진. 똑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화산대가 지진대에 포함된다는 건 세상에 어떤 건 있지만, 어떤 지역은 있지만, 지진은 터지는데, 지진 터진다고 100% 화산 터진다 그러면 맞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진 터지는데 화산 안 터지는 곳은 있어도 뭐는 없다. 화산 터지면 일반적으로 지진은 같이 뭐 한다? 같이 따라온다.
온다. 오케이? 뒤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그래서 판의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판의 이동인데 우리가 속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판에 속해 있냐면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대륙판에 속해 있거든. 유라시아판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판들은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기껏해야 얼마만큼씩 움직인다. 속력이, 이동 속력이 대략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끊어도 꼴랑 1에서 10cm까지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야. 많이 움직여, 조금 움직여? 겁나 조금 움직이잖아. 겁나 조금 움직이는데 저 겁나 조금이 누구 기준으로는 조금이 맞아? 지구 기준으로 조금 맞죠? 근데 그 조금이 이제 인간 기준으로 넘어오면 죽내 산해가 되는 자연재해가 된다는 거죠. 판이니까. 예. 자, 그리고 지도에 익숙해져야 된다. 판의 이름들을 몇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 봐봐.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뭐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과학 얘기하는데 지각변동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환이 안 될 수는 없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구과학에 있어서는 축복받은 나라야, 저 나라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판의 이름은 일단 다 외워야 돼. 근데 판 3개라며. 야! 지도에 일본 어딨어 지금? 저기 있지. 그래서 저 위치에 속해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3개의 판 이름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 나머지 일단 2개는 나와있네요. 무슨 판 무슨 판? 유라시아판이라는 거, 태평양판이라는 거 나와있죠. 그럼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여기 살짝 끼어있는 이 작은 녀석. 저 판의 이름을 우리는 필리핀판이라고 부릅니다. 백신고 잘 들어방. 이스라라는 분은 작년 연말에 내가 그 시험 문제 하나 저격한 거 말고도 사실 1년 내내 별로 안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사람이야. 왜 안 좋냐면은 뭐 혹시나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 전공 분야가 지구과학 이었대요. 지구과학 교육 전공으로 졸업을 했대, 사범대를. 이상하게 그러면 아무리 자기 전공이 그거라 그래도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으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는 거를 내야 되잖아. 지 전공 서적에서나 찾아볼 법한 아주 희한한 예시들을 엄청 많이 끌고 오더라고. 그래서 사실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아서 그래서 오히려 사실 학원 쪽에서는 더 준비하기가 좋긴 했지만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런 기관의 존재 이유니까. 근데 그래서 작년 1학기 기말 시험에 이 단원 출제가 그분이 이 단원 출제했을 때 너무 내 기억에 거의 트라우마급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사례 한 개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외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시중교재 어디를 뒤져봐도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사례를 진짜 뒤지고 뒤져서 겨우 한 개 발견한 아주 충격적인 판을 뭐를 사용을 했냐면 요 판을 사용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오히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학교가 더 잘 들어야 돼. 지금은 그거 참고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판, 아라비아 판이라고 하는 저 희한하고 저 마이너한 판에 대해서 외워주셔야 된다. 여기가 누구랑 지금 갖다 받고 있다. 위쪽으로 향하면서 위쪽에 있는 유라시아판하고 갖다 받고 있다.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아라비아판이. 근데 이제 각각의 판의 타입을 또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 유라시아판은 당연히 무슨 판이겠어? 대륙이겠어? 해양이겠어? 말할 것도 없이 대륙이겠지. 태평양판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이겠지. 필리핀판 말할 것도 없이 해양이란 말이야. 아라비아판은 뭘까요? 대륙판일까요? 해양판일까요?
그러니까 저게 생각 없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아라비아판은 지구과학의 분류상 반드시 대륙판이어야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 13쪽 경계입니다. 경계. 일단 기초 용어부터 뭔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이제는 그 정도는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 발산이 뭐야? 퍼지는 거지. 멀어지는 걸 발산이라 그래. 수렴을 뭐라 그래? 모이는 걸 수렴이라 그래. 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단면으로 표현해 볼게. 단면. 이 그림 솔직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직권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뭐가 있고 부분 용융이 되어 있는 연약권이라는 층이 있고 연약권 위에 뭐가 떠다니고 있다. 암석권이 떠다니고 있고 그 암석권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군데군데 조각이 금이가 있단 말이야. 이미지 이해 안 되지? 그래서 사람 눈을 위에 갖다 놓았다 치고 위쪽에서 바라본 단면의 형태로 다시 그려볼 건데 위에서 바라본 직사각형 형태의 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의 요지이다. 지금의 핵심이다. 조각조각 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조각조각 나 있다. 마치 퍼즐처럼. 물론 실제 판은 저렇게까지 예쁘게 각진 모양으로 조각 나 있진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으로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야, 밑에가 뭐가 돼야 된다고? 대류가 되어야 한댔어. 대류가 되어야 한댔어. 대류라는 건 뭐야? 무언가는 위로 가고 무언가는 밑으로 가는 걸 대류라 그러잖아. 그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다시피 그럼 이 자리는 느낌적으로 표현을 해보아요. 이 자리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자리예요? 상승하는 자리예요? 아니 눈 있으면 누구나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 그래. 여기는 상승하는 자리잖아. 그러면 하강하는 자리에 위에 있는 판들은 서로 뭐 하려고 하겠어? 멀어지려고 하겠어? 모이려고 하겠어? 그렇죠. 하강하는 판 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판의 아래쪽을 멘틀이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A판과 B판은 서로 뭐 할 거야? 모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여기를 표현을 뭐라 그런다? 수렴형 경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로 멘틀이 서로 뭐 할 거니까 밀어낼 거니까 C와 D의 경계선에서는 멘틀이 판이 서로 뭐 한다고 표현을 한다? 발산한다고 표현을 한다. 안 쉴 건데요? 네? 안 쉰다고? 네? 정색하고 보지 마라. 저 가야 되는데. 어디를? 학원이요. 잘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봐봐. 판 경계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판은 뭐 할 수 있고 서로 멀어질 수 있고 어떤 판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요 멀어지는 것도 아닌 애매한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스쳐 지나간다 어긋나면서 지나가는 걸로 땡이 될 수 있는 경계도 있다. 그래서 일단 당신들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는 경계가 몇 종류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판의 경계는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판이 존재하고 그 세 종류의 판은 각각에서 발생하는 뭐의 사례들을 다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지형들을 다 암기를 해주시면은 물론 암기는 같이 할 겁니다. 도와드릴 거고요. 빈칸 만들어서 뭐